뭐 SBS 뉴스예요. 2025년도 8월 25일자 오늘 기사인데요. 이 대통령 깜짝 기내 간담회 이시바 조언 들었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면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을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먼저였죠. 근데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번에 일반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만나서 경제적인 거 관세라든지 뭐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일종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가기 전에 먼저 트럼프하고 피를 봤던 일본한테 가서 그들 경험담을 알고 간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 뭐 앞서서 가장 가까운 일본을 들려서 미국을 갔다는 건 자체가 상당히 머리가 좋다. 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데 뭐 호남 사람이고 이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지지했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난 별로 지지 안 했어요. 윤석열 지지했어요. 야당 이 국민의힘당이 너무 약하니까 국가적으로 서로 밸런스가 맞아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171석으로 독재를 하고 사법 입법 행정을 전부 무너뜨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당이 회복되고 같이 서로 협상을 해서 국가가 운영돼야 되는데 거대 야당이 너무 독재를 쓰고 그 행패를 부리니까 이제 그런 식이 됐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재명이 49%로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 또 시작한 것은 잘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 대통령 깜짝 기내에 간다면서 이시바 조언 들었다. 일본한테 간 것은 일단은 먼저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것이 중요하겠죠. 이건 잘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을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안보와 관세 협상 같은 주요 의제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재배치를 의미하는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유연화를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시바 일본 총리의 조언을 들었다는 뒷얘기도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50분간 진행된 즉석 기자간담회.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분쟁 시 주한미군 투입에 대한 미국 요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참 어려운 얘기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에서 이탈하면서 한국에다 전쟁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여기에 동의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중국과 타이완 사이 분쟁 시 주한미군 투입에 대한 미국 요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은 참 어려운 얘기라고 답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략적 유연화가 뭡니까? 전략적 유연화라는 것은 뭐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가 뭐 일본에 일본 오키나와하고 연합훈련하고 주한미군이 지금 인도태평양 연합국가하고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이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이쪽 베트남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 나라들과 영토 분쟁이 있어요. 이랬을 때 주한미군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한반도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 해놓고는 핵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죠. 한국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미군은 지금 세계 1위의 해군력을 14위로 밀려다니는 상태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가진 중국과 2위가 한국, 3위가 일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적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해요. 현재 28,000명의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거나 역할을 변화시키는 동맹의 현대화란 안보 대화에 한반도 방위력의 약화나 원치 않는 분쟁의 개입. 그렇죠. 원치 않는데 분쟁이 주한미군이 가서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투입된다면 중국이 워싱턴을 향해서 미사일 던지겠어요? 바로 평택기지로 던지죠.
그래서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될 가능성이 같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지렛대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밝히네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주한미군에서 우리나라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북한이 이 기회를 가만히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 전쟁에 투입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옳다 좋다라고 이때다 하고 바로 남침하겠죠. 미국 농수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던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을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주 했던 말 뒤집고 오바마가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 끝낸 것을 가지고 또 끄집어서 이 짓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제법상으로도 이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 전 나라와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새 정부가 와서 그것을 새로 한다는 건 트럼프 일기에서도 이런 짓을 했어요. FTA 한미 FTA 가지고도 그랬고 주한미국 주둔비 가지고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을 정해져 있는데 또 일방적으로 바꾸자 한 건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상 과정이 힘든 건 분명하지만 최종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거란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자신감과 안 되죠. 트럼프가 아주 불려우예요. 이 대통령은 그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었던 이시바 일본 총리가 조언했다는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먼저 들려가는 것이 상당히 한일 관계도 좋고 또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난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특별히 요청드려서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 어떤 점을 주의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의 과거사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던 비판에 대해서는 각오했던 바라며 비판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북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 2025년 8월 25일자 기사 이 대통령 깜짝 기내 간담회 이시바 조언 들었다 에서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계속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